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시작을 하죠. 오늘은 순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환. 돌고 도는 거요. 심장, 혈액, 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계는 이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 혈관을 통해 혈액이 돌고 돌죠. 심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심방, 이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이게 확인을 하면 이게 다른 사람의 심장이겠죠. 다른 사람의 심장. 이쪽에 이제 왼팔이 다른 사람 누워 있는 환자의 심장입니다. 왼팔이 이쪽에 오른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네 칸이 있는데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여기가 오른팔 쪽에 우심방, 우심실이 됩니다. 이 심장 주인 기준 왼팔 쪽이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위에 있는 게 심방인데요.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심방은 혈액이 들어와요. 심실은 이제 아래에 있는데 혈액이 나가는 곳이죠. 이게 혈관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 그리고 여기도 정맥,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혈관, 그러니까 동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중에서 심벽이 제일 두꺼운 곳은 좌심실이에요. 온몸으로 가거든요. 자, 온몸으로 가는 쭉 눌러주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서요. 온몸으로 갑니다. 온몸에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쭉쭉쭉 퍼져서 영양소, 산소 주고 노폐물, 이산화탄소 받고 좌심실에 반대인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보면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여기까지의 순환을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방에서 이제 심실로 내려왔어요. 심실에서 우심실에서 다시 나갑니다. 아래쪽이 심실이에요. 방이 작고 거실이 크죠. 심장도 방이 작고 거실이 큽니다. 손님은 방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돼요. 심실에서 나가고 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폐동맥을 거쳐가지고 우심실에서 동맥은 동맥인데 이제 대동맥은 아니니까 우심실은 폐동맥이겠죠. 그래서 이게 쭉쭉 갈라져서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를 가지고 우심실의 반대인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오는 거죠. 우심실, 폐동맥, 폐포의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까지의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이 온몸 순환, 우심실, 폐동맥, 폐, 그리고 폐정맥, 좌심방까지가 폐순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 실제 심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오지 심실에서 심방으로 이렇게 역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반대쪽으로 역류하지는 않아요. 심방에서 심실로만 죄송해요. 내려오게 되죠. 요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막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걸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은 세 군데 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 좌심방, 좌심실 사이, 우심방, 우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하고 동맥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그리고 정맥이 혈압이 약하거든요. 정맥 사이에 판막들이 있습니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고요. 자, 너무 간단하게 한 것 같긴 한데, 보죠. 네. 문제 풀겠습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영양소, 노폐물, 이런 물질들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심장과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진 기관계의 이름을 쓰시오. 순환계 하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심장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심장 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심장이 뛰는 걸 박동이라고 그래요. 심장 박동. 그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건 맥박이라고 합니다. 박동수하고 맥박수는 같겠죠.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관이 맥박을 뛰게 되니까요. 혈액은 심실에서 심방, 아니죠. 심방에서 심실,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는 게 아니라 우심실, 우심방 사이, 좌심방, 좌심실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은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혈압이 세야 이렇게 쭉쭉 온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심실이 심방보다 두껍고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OXXOO 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부분의 이름을 쓰고 혈관을 옳게 연결하래요. 왼팔 쪽 위에가 좌심방, 아래가 좌심실, 그리고 여기가 오른팔 쪽 우심실, 우심방이고요. D가 좌심실이었죠. 좌심실은 이제 온몸으로 갑니다. 대동맥과 연결되고요. B가 우심실이네요.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이 됩니다. 폐로 나가게 되죠. 자, 우심실에서 나갔으면 이제 폐정맥을 통해서 우심실의 반대인 C,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좌심실에서 나갔으면 A, 반대 우심방으로 오게 되죠. 우심방은 이제 대동맥을 거쳐 온몸을 거쳐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가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맥은 되게 두껍고 탄력성이 좋습니다. 혈압이 강하니까 그걸 버텨야 되거든요. 정맥은 얇고 탄력성이, 그러니까 이 혈관벽이 얇아요.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은 혈압이 약하니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털처럼 세밀한 혈관인데요. 되게 얇아요. 한 겹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얇아야 주변에서 산소,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뭐 이 정도 하고 좀 이따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나왔군요. 자, 혈관벽 두께는 동맥이 제일 두꺼워요. 그 다음이 정맥, 모세혈관 순서이고요. 그리고 혈압은 심장에서 나온 지 오래될수록 혈압이 약해집니다.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이에요. 동맥이 제일 세고 이 정맥하고 착각을 하는데 심장에서 나온 지 오래될수록 혈압이 약해져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입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정맥, 그 다음이 모세혈관입니다. 그 혈관의 총 단면적도 해볼까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다 뽑아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면 면적이 제일 넓은 데는 어디냐면 이 혈액이 흐르는 속도 반대입니다. 모세혈관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동맥이 제일 좁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혈관은 면적이 넓으니까 혈류 속도가,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리고요. 동맥은 총 단면적이 좁으니까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관을 통해 혈액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 그리고 세포 성분인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장이 55%, 혈구가 45% 정도 되고요. 이 피톨 세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피가 붉은색인 이유는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적혈구가 제일 많아서 피가 붉은색입니다. 이 적혈구가 붉은색인 이유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붉은색이고요.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데서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 산소가 좀 부족한 데서는 산소가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가 많은 데서 산소가 적은 곳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네요. 핵이 없어요. 혈소판 보죠. 혈소판은 혈구 중에서 제일 작네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있는 건 백혈구, 백혈구만 핵이 있는데요. 혈구 중에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네.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습니다. 그 백혈구는 김사액으로 관찰할 때 핵을 염색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식균작용을 해요. 균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면역, 그 역병이 전염병이고요. 면은 면하다. 면역을, 전염병을 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백혈구죠. 균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해부를 해봤더니 피가 희끗희끗 하더라고요. 뭐지 싶어가지고 백혈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빈혈, 악성 빈혈에 있게 되고요. 고산지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공기 중에 공기가 희박하거든요. 산소 농도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많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유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피가 지혈이 잘 안 돼요. 혈소판은 이제 혈액 응고를 담당하거든요. 피가 지혈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혈관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름을 쓰래요. A가 동맥, B가 모세혈관, C가 정맥, 여기 판막이 있으니까요. 가의 이름을 쓰래요. 네, 가는 판막.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요, 순서는요, A, B, C 되겠습니다.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을 담당해 줍니다. 혈관에 대한 설명 OX 퀴즈 보도록 하죠. 정맥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리다 아니죠. 네.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은 동맥이고 제일 느린 곳은 모세혈관입니다. 그 혈관의 총 단면적이 가장 넓은 데서 가장 속도가 느리지요. 혈압이 매우 낮아서 판막이 있는 혈관은 정맥입니다. 정맥.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혈관은 동맥이고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전달이 된다. 아니죠. 모세혈관에서 우리 몸으로 산소, 영양소가 전달이 됩니다. 동맥에는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고 맞습니다. 정맥에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른다. 예, 맞아요. 이번에 답이 XXOXO. 그리고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혈액을 분리했는데요. A, B가 각각 뭔지 쓰래요. 55%가 A가 혈장, 그리고 B는 세포 성분,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액체 성분은 혈장이고요. 세포 성분은 혈구 B고요. 혈장이 제일 많은 거 물이겠죠. 혈장이 제일 많은 성분은 물이 가장 많습니다. 자, 혈액 성분인데요. A는 적혈구, D는요, 혈장이겠죠. D는 혈장. B는 제일 크네요. 특정 모양이 없고 식균작용을 합니다. 백혈구. 백혈구만 세포 핵이 있습니다. 적혈구하고 혈소판은 핵이 없어요. 혈소판, 혈액 응고작용을 합니다. 자, 혈구 A, B, C,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핵이 없는 건 적혈구와 혈소판 A,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혈장은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물질을 운반하고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합니다. 부족한 빈혈 생길 수 있어요.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합니다. 세균이 침입하면 수가 늘어나죠. 혈소판은 혈액 응고,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늦어집니다. 예,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소가 있는데 폐 주변 혈관처럼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요. 조직세포 근처의 혈관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분리돼요. 즉 적혈구는 산소가 많은 데서 산소가 적은 곳으로 산소 운반을 해줍니다. 온몸 순환하고 폐순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온몸 순환입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좌심실에서요. 좌심실에서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 반대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온몸 순환이고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포의 모세혈관,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가지고 와서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폐순환,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를 가지고 오면 여기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 여기 좌심실, 이쪽 대동맥, 이쪽에는 동맥혈이 흐르는데요.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가 많은 피를 동맥혈이라고 그래요. 동맥, 정맥은 혈관이고 동맥혈, 정맥혈은 피, 혈액입니다. 산소가 많아서 아주 선명한 붉은색을 띠죠. 가장 선홍색인 가장 진한 동맥혈은 폐정맥에 흐르게 됩니다. 자,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산소 주고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오면 여기 대정맥, 그리고 여기 우심방, 여기 우심실, 그래서 여기 폐동맥까지, 여기는 이제 산소가 적어요. 산소가 적고 어두운 붉은색, 암적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피를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가장 산소가 적은 암적색의 가장 암적색인 정맥혈은, 가장 진한 정맥혈은 폐동맥에 흐르는 피가 가장 진한 정맥혈입니다. 그리고 예, 문제 또 보도록 하죠. 온몸에, 이게 지금 성분의 기호르스래요.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 전달한다. 산소 전달은 A, 적혈구이고요. 몸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다. B, 백혈구.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한다. 싹을 다 혈장이 운반해요. 산소만 적혈구와 나머지는 다 혈장이 운반을 합니다. 상처 부위에 딱지를 만들어서 출혈을 막는다. C, 혈소판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폐와 같이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조직세포와 같이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와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또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건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거 기호로 쓰래요. 온몸 순환 경로는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배정맥, 대정맥, 우심방까지입니다. 폐 순환 경로는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하죠.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 폐모세혈관, 그리고 폐정맥, 좌심방이 되겠습니다. 온몸 순환에서는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니까 이게 동맥혈이 산소를 빼버리면 동맥혈이 정맥혈이 됩니다. 2번 문제 보죠. 동맥혈하고 정맥혈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맞은 말을 찾으라고 나왔네요.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이고 정맥혈은 산소가 구분 기준이에요. 산소 농도가 적게 포함한 혈액입니다. 동맥혈은 이제 폐에서 나온 직후 폐정맥이랑 대동맥, 좌심방 좌심실하고요.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에 동맥혈이 흐르고요. 폐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대정맥하고 정맥혈이죠 지금.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이쪽에 정맥혈이 흐릅니다. 예. 이해 쏙쏙 집중 강의 있네요. 자, 받침유리 위에 혈액 떨어뜨리고 생리식염수 떨어뜨려갖고 피를 좀 묽게 합니다. 네,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있는 혈액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덮어주고요. 그리고 에탄올 떨어뜨려 혈구를 고정을 합니다. 알코올이요. 고정은 픽스, 세포 모양 변형되지 않고 이렇게 박제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백혈구 핵은 보라색으로 염색합니다. 김사액을 떨어뜨려요. 김사액 떨어뜨려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데 문제 보죠. 적혈구 가운데가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혈구 중 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피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적혈구하고 혈소판은 핵이 없어요.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혈구 중 크기가 가장 크죠. 백혈구만 핵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해볼까요? 온몸 순환 경로인데요.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대동맥은 좌심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뭐 안 해도 이것도 볼까요? 해야죠.
자, 폐동맥에서 폐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폐정맥인데 폐동맥이 우심실이랑 좌심실이 대동맥이니까 우심실은 폐동맥이겠죠. 폐정맥에서 우심실의 반대 좌심방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온몸순환 경로하고 폐순환 경로, 동맥혈, 정맥혈 위치, 심장, 이심방, 이심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위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실력탄탄 핵심 문제, 예, 실력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장 옳지 않은 건데요. 두 개의 심방,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고요. 심방이 심실이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죠. 심실이 심방보다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6번까지 문제인데요. 자, 사람의 심장 구조입니다. 맞는 거 좀 보도록 할까요? D가 좌심실입니다. D가 좌심실, B가 우심실, B가 우심실, 그리고 좌심실 C가 좌심방. 예, 3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AC,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그리고 4번 보죠. A, B, C, D에 연결된 혈관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좌심실부터 가죠. 뒤 좌심실이 대동맥입니다. 뒤 좌심실이 대동맥. 맞았네요. 예, 4번에 4번. 찍었는데 맞았어요. 네.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 좌심실의 반대 대정맥 A. 받아들이는 곳이 A. 폐를 지난 게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 거쳐서 폐정맥, 좌심방으로 C. 예,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6번입니다. 심장에서 혈액 흐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A, D. A가 수축하면, 쭉 수축을 하면, 예,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겠죠. B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나가지 않고 좌심실, D에서 혈액이 나가고요. 좌심실이 수축하면 C로 이동하지 않고요. 대동맥으로 갑니다. 기역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막아줍니다. 2번이네요. 그리고 혈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정맥에는 심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고요.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가지고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7번에 2번. 그리고 심장하고 혈관에서 판막이 있는 부위,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있어요. 심방하고 심실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저기 심실과 동맥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그리고 정맥 사이사이에 판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세 군데 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정맥 사이사이. 9번입니다. 혈관이 연결된 모습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A가 동맥, C는 정맥입니다. 여기 D, 판막이 있거든요. B는 모세혈관이고요. 동맥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흐릅니다. B,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와 물질교환이 일어나고요. C에 항상 정맥혈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항상 아니에요. 폐정맥 같은 경우에는 동맥혈이, 가장 진한 동맥혈이 흐르죠. 옳지 않은 거 9번에 3번. 그리고 혈관 A, B, C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혈압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서입니다. 그리고 혈관 벽의 두께는 동맥이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이 정맥이고요. 모세혈관이고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이 가장 느리죠. 4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에 해당하는 거. 지금 조직세포랑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하고 영양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걷어오는 게 뭐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걷어오지요. 자, A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이고요. 그리고 B는 산소, 영양소. 예, 그러면 11번에 2번. 답이 두 개래요. 없는데. 잠시만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난 물질 교환이죠. 가져오는 거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아이고야. 예. 가져오는 거는 노폐물과, 가져오는 거죠. 예.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져옵니다.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고요. 그리고 주는 거는 산소와 영양소를 주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풀었어요. B가 산소, 영양소. 예. 3번과 5번이네요. 예. 아이고, 죄송해요. 자, 12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틀려요, 풀다가.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A는 혈장이고요. B는 혈구입니다. 옳은 거 두 개를 찾으래요. A는 혈장, B는 혈구이고요. A는 액체 성분, B가 세포 성분. A 부분에 혈장이 아니라 혈구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요. A, 혈장은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B 부분에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가 있지요. 12번에 4번, 5번. 그리고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혈액의 성분 중 하나, 적혈구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이 없고요. 혈구 중에서 제일 많고요. 크기가 가장 큰 건 백혈구입니다. 옳지 않은 거 13번에 3번이고요. 자, 14번 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A는 적혈구 산소 운반하고요. B는 백혈구, C는 혈소판이고요. D는 혈장 여러 가지 물질 운반하고요. 혈구수는 적혈구가 제일 많고요. 백혈구가 적습니다.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순서예요. 옳지 않은 거 4번. AC, 적혈구, 혈소판은 핵이 없고요. 백혈구에만 핵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14번에 4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혈구의 기호를 쓰라는군요. 혈구 중 크기가 제일 크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다. 요거 아이고. 아이고. 예, 백혈구죠. 백혈구 B 넘어갑니다. 16번. 밑줄친 부분하고 가장 관계 깊은 혈구의 기호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자, 밑줄친 부분과 가장 관계 깊은 혈구가 피가 멈췄대요. 손바닥에 딱지 있고. 혈소판이죠. 혈소판이 지금 4번밖에 없네요. C, 혈소판. 예, 자, 17번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폐에서는 산소를 가져옵니다.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거고요.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18번. 혈액을 관찰하는 실험 과정입니다. 이렇게 받침유리에 혈액 떨어뜨리고 생리식염수 떨어뜨려서 혈액을 희석한대요. 에탄올로 고정하고 김사액으로 백혈구의 핵을 염색합니다. 관찰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아니구나.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나에서 혈액은 혈액에 있는 반대 방향으로 밉니다. 에탄올은 김사액이 백혈구의 핵을 보라색으로 염색하는 거고, 에탄올은 세포를 고정하는, 혈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사액은 백혈구의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18번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19번.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제일 많이 관찰되는 건 적혈구 되겠지요. 20번입니다. 표는 정상인과 학생 A의 혈액 1세제곱ml당
혈구수입니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혈소판에서 좀 차이가 크게 나네요. 학생 A 여기서 좀 크게 차이가 나죠. 혈소판이 적네요. 혈소판이. 그러면은 이 사람 혈우병일 수 있습니다. 출혈이 생겼을 때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겠지요. 21번입니다. 혈액 순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보죠. 온몸 순환 경로에서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뀝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폐순환할 때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고요. 22번입니다. 혈액 순환 경로 중 하나입니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서 폐, 폐정맥, 좌심박. 요거 이제 폐순환이죠. 여기는 혈액이 정맥혈, 산소가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동맥혈, 산소가 많습니다. 폐를 거치면 정맥혈이 동맥혈이 됩니다. 제일 큰 거는 산소 농도 22번에 1번이었고요. 23번 좀 써볼까요? 여기 좌심실 여기는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거쳐서 대정맥 좌심실에 반대 A 우심방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이 흐른다. 맞습니다. 이게 폐정맥이죠.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모세혈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23번에 2번, 24번 갑니다. 온몸 순환 경로는 D라 모세혈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5번.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요. 자, 동맥혈은 그 폐에 나온 다음이요. 그러니까 나비디라. 동맥혈은 나비디라. 나라비디.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맥혈이 흐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인데요. 폐로 혈액을 내보는 곳에 기호를 쓰라네요. 그럼 폐동맥 가는 곳이죠. B. 여기가 우심실. 기역은 판막입니다. 판막의 역할은 혈액의 역류 방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27번. 모세혈관이요. 주변 조직세포랑 물질 교환을 하기에 유리한 까닭은 혈관벽의 두께가 한 겹의 세포층으로 얇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흐르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을 주변이랑 잘 할 수 있지요. 그리고 28번. 오른쪽 그림은 혈액 성분을 나타낸 것인데요.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김사에게 의해 핵이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것은 백혈구 B가 되겠고요. 1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 세포 성분인 혈구 중 B 백혈구만 세포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혈구만 세포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 가나 두 사람의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당 들어있는 혈구수 비교했습니다. 정상인 적혈구가 500에서 600만 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혈구가 5000에서 1만 개. 여기 좀 이상하죠. 백혈구가 너무 많아요. 백혈구가 많습니다. 혈소판이 25에서 40만, 정상 수준입니다. 여기 지금 나의 백혈구가 너무 많습니다. 세균이 몸속에 침입해서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나이고요. 1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세균이 몸속에 침입하면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폐순환 경로를 쓰라고 나왔네요. 우심실부터 시작합니다. 우심실, 폐동맥, 폐, 그리고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까지. 그래서 나 A, 폐, C, 다 입니다. 폐순환 경로에서 혈액의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되는가? 늘겠죠. 그 까닭은 폐에서 외부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외부에서 폐로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소단원 호흡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